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요나라 말기 천조제의 태도와 행동은 많은 신하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서요가 건국되기 전 부교의 건립은 그 정서가 반영된 것이었는데요. 야율대석을 비롯한 요나라 신하들은 야율순을 선택해서 부교를 건립했지만 고령인 야율순이 곧 사망하면서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을 격퇴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금에 저항하며 요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거란 귀족들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카라키타이를 세우는 야율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나라 멸망과 동시에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으로 들어가서 야율대석이 건립한 카라키타이, 즉 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율대석은 야율아보기의 8대 손입니다. 그는 거란어는 물론 한어에도 능통했고 진사에 급제한 후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친 식견 높은 거란의 귀족이었습니다. 부교를 건립한 공신 중 한 명인 야율대석은 부교 건립 후에 송과 펼친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활약하였지만 금군까지는 막아내지 못하면서 영경을 빠져나와 천조제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요사에 따르면 천조제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야율순을 옹립했는가 라고 물었는데 폐하가 적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천조제는 더 이상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죄를 사하고 술과 음식을 내어주었다고 하지요. 이후 야율대석은 천조제의 힘을 빌려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군사력을 충분히 비축하려 했는데 천조제는 군사가 정비되자마자 연운 지역을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야율대석은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충언하였지만 천조제는 듣지 않았고 야율대석은 어쩔 수 없이 협산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톨라강 상류의 진주로 이동하면서 각부의 군중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정병 1만여 명과 말 만필이 모였습니다. 야율대석은 그곳에서 서하와 연합하고 남송과 교류하며 금이 남하하여 북쪽을 신경 쓰지 못하면 배후를 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금태종은 야율대석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간파하고 1130년 장수 야율여도 등을 북쪽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야율대석은 서북쪽으로 이주하였는데 키르키즈의 저항에 막혀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알타이 산을 넘어 에밀에서 성을 쌓고 부족을 모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이때 복종한 사람이 4만 호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율대석은 1132년 에밀성에서 돌거래 칸우를 채택하여 구르칸에 등극하였고 요나라 복원을 의식해서 천우 황제라는 중국식 칭호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동양사학계에서 서요라 부르는 것이고 이슬람 역사에서는 검은 거란이란 뜻으로 카라키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칸에 등극한 야율대석은 1134년부터 대외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실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정을 실시하였는데 동남쪽에 있던 천산 위구르를 압박해서 부용국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정에 성공하자 힘이 붙은 거란은 막북에 존재하던 잔류 거란인과 함께 금의 장수 완한 종안과 대결하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금의 완한 종안이 사흘 밤낮으로 공격했지만 서요군이 물러서지 않았고 그 결과 군량과 마초가 떨어진 금군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즉 서요는 요나라와 달리 금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나라와 균형을 맞춘 서요는 이후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진출했고 동북 카라한 왕조를 공격하여 발라사군을 차지하고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심을 서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은 서요가 겉으로는 요나라를 재건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금과의 대결보다는 서쪽에 있는 약한 적을 정복하며 서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137년부터 서요는 서투르키스탄을 경략하기 시작했는데 1141년에 당시 셀주크에 복속한 채 트란스옥시아나에 존재하던 서부 카라한을 카투한 전투에서 완파하며 사마르칸트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야율대석 시기의 서요는 실크로드의 핵심 두 거점인 발라사군과 사마르칸트를 정복하고 카라한 왕조, 천산 위구르 왕국 등을 부용국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1143년 야율대석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야율 이열은 어렸기 때문에 황태후 소탑불연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열은 13년간 재위하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역시 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열의 누이 야율 보소관이 섭정하였습니다. 보소관 시기에 서요는 통치 집단의 내란이 발생해서 보소관이 남편 소로타불을 살해하자 소로타불의 부친 수알리랄이 보소관을 보복 살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열의 차남
이슬람 야율직 로고가 즉위하였는데 그가 야율시 중에서는 서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직로고는 통치기간 동안 독불 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였고 그의 징세는 속국들이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12세기 후반부터 화레즘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였는데 이때 나이만부의 왕자 쿠출룩이 서유로 도주해 직로고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후 쿠출룩은 직로고의 신임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였고 1211년 결국 서유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쿠출룩은 1218년 몽골에게 정복당하였고 그렇게 서유 정권은 멸망하였습니다. 서유는 섭정을 포함 총 6명이 집권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의 한 세기 가까이 통치한 거란의 왕조입니다. 서유가 등장하기 전 탈인분지 일대는 오아시스 소국들의 각축장이었는데 서유의 등장으로 중앙아시아가 통일되었고 그곳에 거란과 한족의 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키스탄의 무슬림들은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슬림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교이든 불교이든 모두 우상숭배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툼이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